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우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의 70%가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 중에서도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생존율이 3배나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권하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7초 응급대처법은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기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드릴 예방법은 평소에 실천하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조금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이고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둘 다 매우 위험하지만 대처법이 조금씩 달라요.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죠. 둘째는 부정맥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셋째는 심근병증으로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에게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손상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거나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는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 왼쪽 팔이나 턱 목으로 퍼지는 통증,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식은땀, 심한 어지러움이나 구토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망설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병원에 직접 가려고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119에 신고하면 전문 응급구조사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를 걸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장마비 의심 환자입니다. 주소는 어디이고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119에 신고한 후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시고 응급구조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불도 켜두세요. 세 번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7초 응급대처법입니다. 이 방법은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을 하세요. 이때 기침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침이어야 합니다. 이 동작을 2초마다 한 번씩 반복하세요.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깊은 호흡과 강한 기침은 가슴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심장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치 심폐소생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응급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단, 이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고 출혈성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삼키세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의자에 기대어 앉으세요.
넥타이나 벨트 같은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시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주세요. 6번째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응급처치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첫 번째 예방법은 규칙적인 혈압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심장마비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시고 기록해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42환기. 혈압이 90을 넘으면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금연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격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수영을 추천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명상이나 요가, 독서나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적당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와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나 튀김류는 가급적 피하시고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조절하세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으시면 더 자주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집 안 곳곳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두시고 상비약도 준비해두세요. 아스피린이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은 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시고 혹시 연락이 안 될 때를 대비한 계획도 세워두세요. 열 번째는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초 응급대처법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도 배워두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분명히 무서운 응급 상황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심장마비 생존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시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응급의료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혈압을 재보시고 응급연락처를 정리해보세요. 가벼운 산책도 시작해보시고 가족들과 응급 상황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웃으며 지내시기 바랍니다.